먼저 인도 아대륙 고대사의 주인공인 인도 아리안에 대해 세계 주류 역사학계와 인도 역사학계가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쿠르간 가설에 따른 인도 유럽어의 분화 모델에 따라 인도 아대륙의 주류 언어인 인도 아리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이동해와 인더스 문명 세력 등 원주민 집단을 밀어내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역사학계와 고고학자들은 인도 아리안이 초원에서 이동해 왔다는 학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아리안은 신두, 사라바티, 힌두교 전통에서 유래하였으며 인도가 원래 고향이라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주장으로 인도에서 크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부분이 인도 아리안이 이동해와 주력 본거지로 삼았던 힌두스탄 평원의 식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평원 동쪽에 위치한 갱지스강 중하류 지역은 정글이 무성한 밀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철기 제련 기술이 없으면 벌목이 불가능했던 지역으로 인도 아리안이 이곳에 정착한 시기는 철기 시대 이후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힌두교의 모토이자 통합의 걸림돌인 카스트의 기원으로 알려진 브라만 시스템을 만들어 인도 아대륙의 역사를 주도한 인도 아리안이 힌두스탄 평원을 지배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동안 알려진 고고학적 증거와 힌두교 초기 경전으로 알려진 배달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도 아대륙의 역사는 인더스 문명 세력이 몰락한 후 이주민인 인도 아리안과 토착민인 도라비다인이 대륙 북쪽과 남쪽을 근거지로 삼아 각자 다양한 문명 세력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 힌두교라는 종교적 전통이 강력한 세속적 연결고리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며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 아대륙은 워낙 땅이 넓고 많은 세력들이 각축을 벌여왔기 때문에 영국에 의해 강제로 통합되어 인도 제국이 성립될 때까지 곳곳에서 난립한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단 한 번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현재 인도공화국을 전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분열의 역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아대륙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유럽만 보더라도 고대로부터 수많은 민족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독립적인 공동체 국가로 발전해 왔는데, 왜 쟤네들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만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인도의 역사 또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도 아리안의 역사는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이 인도 아대륙 북부에 넓게 펼쳐진 힌두스탄 평원 서쪽에 정착한 후 약 1000년 동안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시작되는데, 인도 아대륙에는 인도 아리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15억 명 정도가 분포하며 인도에만 9억 명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언어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주력 거주지인 힌두스탄 평원은 인더스강, 갱지스강 유역에 넓게 펼쳐진 충적 평야지대로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과 남쪽에 데칸 고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곡창지대로 인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 살고 있을 정도로 농업 생산력이 좋은 땅을 인도 아리안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발굴된 도시들은 규격화된 군 벽돌을 사용하여 구획이 계획된 것처럼 질서정연한 대규모 건축물부터 깔끔하게 단장된 상하수도 시설과 대규모 저수지, 그리고 해상 무역로를 짐작케 하는 부두까지 발견되어 농경과 무역이 경제의 중심이 된 도시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의 문명 세력이 보여준 고대 국가 발전 모델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신전 문화를 주도하던 신권과 세속적인 정치 권력인 왕권이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것과는 달리 통치 권력이 존재했는지를 의심케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더스 문명 세력이 몰락한 후 인도 아리아는 이상하게도 문명 세력이 갖춰야 할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선대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도시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이는 오랫동안 유목민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도 아리아는 물질 문명에서도 약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정착과 이동을 반복하는 유목시족 집단이 가지는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족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족 행사인 제사의식도 신전을 건설하지 않고 야외에서 진행했기에 격조 높은 건물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주리 역사학계는 인도 아리안이 기원전 1500년경부터 대규모 이동이 아닌 소규모 시족 단위로 오랫동안 이동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힌두스탄 평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꾸준히 이동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학자들은 기원이 다른 이질적인 문화 집단이 여러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는데, 나가다 지역에는 초기에 이동한 인도 아리안과 인더스 문명의 잔존 세력, 그리고 강충류 지역에는 나중에 이동한 인도 아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은 벌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 도끼와 철제금, 그리고 농경에 사용된 쟁기로 기원전 800년경에는 이미 철기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인도 아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빠른 철기 시대의 증거입니다. 인도 아리안이 오랫동안 문맹으로 지냈다는 증거는 최초의 문자 기록이 기원전 250년경 마우리아 왕조 시절 아소카 왕의 비문에 처음 나타난다는 점이며, 이후 야자수 입사교인 폐엽에 글을 기록하였으나 보존성이 좋지 않아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당시 생활상을 추정할 만한 당대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 아리안의 역사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 다리우스 왕 때 기록된 페르시아 문헌과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때 담당 서기관이 기록한 마케도니아 문헌을 참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록이 전무해 교차 검증이 불가능하며, 중동 문명 세력이나 고대 그리스, 그리고 중국이 풍부한 사료를 남긴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도에서 사사라 불릴 만한 최초의 역사 기록은 이슬람 세력이 통치 권력으로 자리 잡으면서부터이며, 그 이전의 기록은 대체로 종교와 신화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와 종교 관련 기록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치 권력의 실체와 그 변천 과정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 역사학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고학적 증거와 연대기적 통치 기록에 기반한 역사 기록 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도의 역사 자체가 종교적인 사상과 철학이라는 큰 틀에서 작동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브라만, 힌두교 역사 전통과 불교 전통, 그리고 자인학의 전통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 전통을 배경으로 인도의 역사 연대기를 재구성한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이 몰락한 후 기원전 1600년경부터 약 1000년 동안의 역사를 힌두교 경전 중 가장 오래된 베다의 역사적 권위를 인정해 베다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만 힌두교 역사 전통의 사상적 뿌리가 베다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베다란 인도 아리안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축원하기 위해 낭송한 축문이나 찬송가, 그리고 주문을 기록한 문헌으로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바베다 등 4개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도 역사학자들은 리그베다가 기원전 1500년부터 약 500년의 역사를, 그리고 나머지가 기원전 1000년부터 약 400년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 베다 시대로 분리하여 설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힌두교 전통에 따르면 문자가 없던 인도 아리아는 20여 개의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각기 다른 제사장이 암송을 통해 수천 개에 달하는 충문과 샤머님적 주문을 기억한 후 구전으로 제사를 주관할 후계자에게 전승하였는데 몇천 년 전에 사용했던 조상 언어가 날 것 그대로 베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도 아리안에게 베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베다의 권위란 충문이나 찬송가, 주문 등이 신의 계시라고 믿고 이를 따르는 종교적 신념인데 신과 소통을 담당하는 절대적인 존재 브라흐마와 인간 사람인 브라만의 제사 행위에 절대 신봉하는 사람들이 브라만이며 베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베다의 권위는 무당들과 전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탄생한 종교가 불교와 샤이나교입니다. 베다의 기록과 현대학자들의 해석을 간단히 요약하면 시방의 전투에서 승리한 바라타족은 푸르족과 동맹을 통해 쿠루 왕국을 설립했으며 현재 인도의 수도인 델리를 지배하고 있던 판찰라족과 연합하여 농경사회에 정착하였는데 공동체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 노동에 대한 분업을 반영한 계급사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력이 강해진 쿠루 왕국은 이수밤에 달하는 살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사의식을 새롭게 만들어 베다의 권위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베다의 권위를 집행하는 사제와 전사들이 주변의 아리안 부족들을 순회하면서 강한 압박을 통해 복속하게 되는데 바르나 관습의 시작인 계층적 사회구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탄생합니다. 쿠루 왕국에서 확립된 베다의 권위는 사제계급인 브라만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브라만교라 불리게 되었으며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아리안 족장들은 브라만이 주재하는 이 아즈나라는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둘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도시국가인 자나파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900년경 철기 재련술이 보급되면서 겐지스강 중하류 밀림지대에 개간이 이루어져 도시국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녹초지에 품질이 떨어지는 벌목지에서는 말사육이 어려워지자 코끼리를 길들여 전투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도 아리안이 힌두스탄을 지배하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베다의 권위를 내세운 브라만 시스템이 정착하면서부터이며 철기의 보급으로 농경지가 확대되자 인구 부양력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때부터 팽창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경 인더스 문명의 몰락과 함께 자치를 감춘 도시가 출현하여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힌두스탄 평원은 도시국가인 자나파다가 통합과 반목을 통해 경쟁하는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16개의 국가만 남아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인더스 문명이 몰락한 후 1000년 만에 두 번째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